오늘은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조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의 내부의 현실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희 웅달식방 처음 출연이신데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연구원 국책연구원의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고 개인적으로는 대동강 TV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네. 북한의 민주화, 변화, 통일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네. 공공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채널. 여러분 좀 많이 봐주시면 네. 전문성 있는 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 최근에 북한 홍수 수재민 학생들이 예. 그 공부하는 이제 모습을 김정은이 참관을 했잖아요. 예. 근데 어린 학생들인데 옆에서 막 담배 피는 사진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좀 김정은 얼마나 이렇게 담배를 좋아하길래 이런 걸까요? 지금 수재민 초등학생들 네. 교실에서 지금 저 장면 나오죠? 네. 이 잿더리가 있는 거. 일단 김정은은 저 크리스탈 잿더리 네. 어디 가도 저 잿더리가 있습니다. 하노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갈 때도 네. 기차역 밖에서 담배 피는데 김여정이 저 크리스탈 잿더리를 들고 서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 수재 때 네. 신의듀즈 김정은이 보트 타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보트에서도 현송월이 저 잿더리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지만 자 2024년 8월 17일 날 수재민 초등학교 수업이 지금 잿더리 보이죠? 네. 근데 오른편 보세요. 저기 2015년인데 네. 평양 유가원 A유관. 유가원이 뭔지 알아요? 유가원. 타가소. A유관은 유치원이거든요. A유관. 거기서 지금 김정은이 유치원 가서 담배 피고 있는 김여정 저 뒤에 서 있고 지금 손에 뭐 담배 피면서 째려보면서 지금 지시하고 있죠? 네. 여기가 타가소예요. 아니 그래도 애들 있는 타가소나 학교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유치원 가서 담배 피면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탄핵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네. 자, 보면 지금 6개 장면 제가 골라왔거든요. 네. 자, 집무하는 장면 맨 왼쪽에 네. 담배 들고 있죠? 말하는데. 네네. 지금 연설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냥 연설을 네. 하면서도 피는구나. 그 옆에 전 기차 아니에요, 기차. 네. 전용 열차. 네. 그 다음에 지금 밑에도 다 담배 지금 들고 있죠? 네. 뭐 서류 보면서 그쵸. 러닝 셔츠 입고. 네. 그 다음에 앞거는 뭐예요? 김주혜죠? 그 옆에 딸이 있는데. 예, 딸 데리고도 지금 김주혜는 흐뭇하게 웃고 있고 김정은 담배 이러고 있잖아요. 그 밑에도 김주혜 앉아 있고 담배 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참 그냥 그 의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도 금연운동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금연하세요라고 캠페인한 다음에 네. 바로 북한은 프라임타임 밤 뉴스가 8시거든요. 네. 그럼 처음에 위대한 여정 불멸의 업적이라고 그래서 네. 그날 김정은이 그날 뭐 했는지 아니면 과거에 뭐 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때 바로 담배 피고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못 말리는 꼴찌. 저 정도면은 하루에 한 3갑 필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계속 그냥 쉴 틈 없이.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무서운 건데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예외죠. 지금 타가소, 그쵸. 유치원, 초등학교 80, 90 먹은 부모, 할아버지 같은 세대 앞에서 어디서나 담배를. 그건 뭐죠? 내가 보기엔 일종의 정신질환에 가까워요.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자기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성격의 소유자를 우리가 저 장면이 담배뿐만이 아니고 네. 본인의 사고 방식이에요. 자기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기준이 다른 거네요. 다르죠.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북한은 옛날 우리나라도 막 그 버스 담배 피고 이러니까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의식이 없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북한도 담배를 금연하자고 하지만 김정은만 예외다. 일단 흡연 문화는 네. 북한 문화가 담배에 죽고 살아요. 북한 영화 보면 네. 무조건 영화 시작하면 담배를 끄집어들어요. 옛날 영화들. 그렇긴 하지만 북한도 금연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또 애들 앞에서 피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타가소 유치원에서. 이게 그러면 저 정도면은 담배를 손에 그러니까 잿더리가 없거나
손에 담배를 쥐지 않은 장면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담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에. 그렇죠. 그러면 건강도 참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건강은 볼까요? 자,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말로만 해서. 네. 자, 김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써 있죠. 네. 자, 볼까요? 자, 김정은이 앉아 있고 지팡이 들고 있죠. 네. 2014년 10월이에요. 아니, 그 지팡이들 나이는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84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집권한 지 2년, 3년 된 때인데 지팡이 들고 앉아 있잖아요. 30살 때 그냥. 저게 폼으로 들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쫄록거리니까. 자, 오른쪽 볼까요? 자, 2015년 11월 1년 뒤죠.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손에 붕대가 붕대를 갖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눈에 보이잖아요, 붕대가.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자, 또 볼까요? 이게 2020년 5월입니다. 네. 왼쪽. 저게 손목 스텐트. 음. 손목에 스텐트라고 하는 네. 설이 이렇게요. 아, 우리 병원 가면 그렇죠. 삽입하는. 스텐트. 예, 삽입하는 거 심장. 네. 그다음 오른쪽에 뒤통수 보세요. 뭐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붙여 있죠. 네. 염증. 저 김일성 저기 혹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장면이 모두 어디 아픈 장면이죠? 네. 자, 이거 볼까요?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최근에 김정은이 건강에 안 좋고 네. 새로운 약제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약이 없으니까 네. 북한 공작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 알거든요. 약 찾으면. 자, 볼까요? 중앙일보가 저게 김정은 볼의 대왕 뾰루지 이렇게 써 있죠? 네. 4년 전부터 계속 크는데 왜 그냥 놔두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 4년 된 거예요. 4년. 그러게 이게 그냥 이렇게 난 게 아니네요. 쥐젖이 아니에요. 아. 커졌다 작아졌다. 자, 2023년 5월 달에 뾰루지 있죠? 네. 가운데 사진. 그다음에 요거 8월 달. 이거 어디냐? 그 무인기 성능 시험을 했거든요. 8월 말에. 네. 하순에. 그때 장면이에요.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 네. 뾰루지 그대로 있죠? 네, 네.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피부염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 피부염. 확실한 건 모르죠. 네. 그렇게 보면 저 피부염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면역이 없는 거죠. 아. 염증을 달고 사는 거죠.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주 길게 삐져나올 때도 있어요. 아. 지금 작다면 저렇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자 이제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요. 자,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네. 대동강 TV라고 써 있네요. 좀 봐주십시오. 네. 자, 김정은 심장 이상설. 김정은이 네. 2022년 6월 18일 날 노동신문에 나온 거예요. 네. 옆에 리설주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 좀 착해 보이네. 속은 모르겠는데. 네. 자, 김정은이 집에서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네. 인민들에게 약을 쌓아 보내주는 거예요. 유치하죠. 어떻게 집안에 약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거 받아들고 지금 리설주 김정은이 보내는 걸 갖고 지금 뭐 일반 인민들이 뭐 나섰다고 울고불고 한 거거든요. 김정은 가슴을 보세요.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네. 저게 옷처럼 보여요?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복이 아니죠. 네네. 네모나죠. 네. 그다음에 저렇게 단추구멍이 저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로 돼 있지. 맞아요. 그렇죠? 네. 심장이잖아요. 그러네요. 심장에 파스를 붙일 것 같진 않고. 패치가 아닐까. 아. 옷은 분명히 아니죠. 네, 옷은 아니에요. 옷은 저렇게 네모나게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옷이라면은 저렇게 네모날 수가 없죠, 저렇게. 맞습니다. 저런 옷 있으면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옷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네. 만청산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만청산 연구소. 네. 만청산. 네. 만수 무광만. 네. 백년 청년 청. 아. 이거 뭐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일가의 장수 연구소예요. 그런 게 따로 있어요. 만청산 연구소라고. 그 연구소가 여기 와 있어요. 저희 대동강 TV도 출연하셨는데. 네. 그분 말씀이 그러니까 좋은 거, 오래 사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약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걸 닭한테 먹여서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거 달고도 80 넘어 산 거예요. 그분 말씀이 북한 최고 지도자는 염색한 옷을 입지 않는데요. 염색이 건강에 안 좋다고. 저거 염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따지는구나. 그럼요. 자, 지금 제가 몇 장만 보여줬죠. 네.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 지금 여기 거짓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네. 증거만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생활 태도. 음. 김정은이 저 PD님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뭐 12시 전에는 가능한 자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그 시기나 뭐 1시 1시 늦어도 뭐 1-2시에는 자요. 김정은 몇 시에 자는지 알아요? 새벽 5시에 자요. 아니 이게 5시면 밤을 새고 아니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 나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습관이 되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 법칙으로 체제화됐습니다. 밤 샌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있죠? 네. 빨간 글씨. 오늘을 다음 날 5시 새벽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결산했다는 얘기예요. 네.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 5시 일 끝내고 지금 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거 건강에 대단히 안 좋은 패턴 아닌가요? 건강한 사람도 이러면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앞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거 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다가 담배 내가 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술도 좋아한답니다. 일본 뭐 술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 아니래요. 술 마신대요. 국정원이 보고했어요. 그러면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뭐 일부 유튜브에서 뭐 김정은 술 안 먹는다. 아니에요. 국정원 얘기했어요. 술 먹는다고. 저도 조사해 봤는데요. 그 샴페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자, 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죠. 네. 자, 볼까요? 그러면 자, 김일성, 김정일이 다 급사했죠. 심장마비로. 맞아요. 저 그렇죠? 기억납니다. 김정일은 뇌출혈 아니면 심장마비로 추정이 되고 네. 김일성은 심장마비였어요. 둘 다 급사했어요. 김정일은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기차 안에서. 북한에서 보도한 거예요. 네. 김일성은 명산 특각에서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헬기를 안 보내서 김정일이 일부러 죽였는지 살렸는지 설도 많이 나왔어요. 그건 모르죠. 네. 둘 다 비만이죠. 배 나온 거 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지금 김정은에 비하면 이때 비만은 뭐 정상인이죠. 네, 이 정도면 김정은은 지금 140kg 대 중반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AI가 분석한 거예요. 국정원 AI가. 네. 보고했어요. 그럼 저 사람들보다 비만도가 초고도 비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분이에요. 오른쪽에. 이분이 이 만청산 연구소의 연구사로 계셨던 김일성대 나오신 분인데 네.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아마 아버지보다도 더 빨리 운명할 수 있는. 김일성은 80도 넘겼어요. 네. 김정일은 70도 못 살았어요. 네. 김정은은 지금 40이거든요. 84년생이니까. 40으로 안 보이는데요. 시운도 쉽지 않을 거요. 사람의 운명은 몰라요. 생명은. 네. 그러나 이 정도라면 어떻게 돼요? 내일 죽어도 내일 쓰러져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거죠. 맞죠?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이게 네.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확실한 건 네. 김정은의 건강은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급사했잖아요. 네. 스텐트 자국 추정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피부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면 이 사람이 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정은이 워커홀릭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일 많이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 북한에 이제 장명하는 거 있죠. 장명. 이름 짓는 거. 네. 민들레 학습장이라고 아이들의 학습장 이름이 민들레 학습장이 공책이에요. 네. 그 민들레 학습장 이름을 김정은이 줬어요. 왜냐?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퍼져나가라고 지식이. 그다음에 책가방은 소나무 책가방. 이것도 김정은이 줬어요. 왜? 소나무처럼 튼튼해지라고. 그다음에 그 은하수 화장품. 네. 뭐 이런 것도 다 김정은 이름이 줘요. 뭐 내용은 좋긴 한데. 근데 그걸 김정은이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까 이 애육원, 육아원 타가서 얘기했죠. 네. 김정은이 애들을 많이 챙겨요. 그래서 타가소 네. 유치원을 가요. 고아들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밥그릇이 너무 낡았다고 네. 가슴을 아파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높은 간부들 다 불러 모아요. 네. 최룡해, 뭐 조용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밥그릇을 쫙 놓은 다음에 밤새도록 어느 게 좋은지 골라요. 그리고 그걸 지시한 다음에 또 거기 찾아가요. 그래서 밥그릇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일까지. 네.
사실이에요 다. 이게 기록령에 나온 거예요.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카드라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이 쟁반 있죠. 밖으로서 들고 간 쟁반. 네. 그 쟁반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네. 아 이거 미끄러질 수 있다. 그 쟁반을 몇 센치 높여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공학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고 지도자가 할 그거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큰 걸 해야지. 그다음에 북한에 이제 소년단 야영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 방에 들어가서 여기 왜 옷걸이가 없냐? 아 저기 사물함이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만일에 아이들이 비를 맞고 오면 비옷은 어디다 거느냐? 여기다 옷걸이를 걸. 그래서 총비서께서 지정해 주신 옷걸이 이렇게 기록 영화도 있어요. 이런 거 하니까 잠을 차에 못 자요. 그럼 너무 일이 많겠네요. 일이 많죠. 최악이죠. 최악이네. 누구한테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다 합니까? 그럼 지도자 왜 해요?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고 그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지도자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그렇죠. 없는 거죠. 그 레벨이 할 그건 그걸 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좁쌀 리더십이에요. 좁쌀. 좁쌀 리더십.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는 큰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도자가 나와서 아니 장군이 명령을 내리지 전선에서 총 쏘고 부상병 치료하고 그럽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이 많아지겠죠? 네. 서류가 하루에 보는 게 몇백 건씩 돼요. 쓸데없는 일 하면 어떻게 돼요? 과로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그렇죠. 자,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몸도 안 좋고 꼭 전화를 해도 새벽에 전화해요. 새벽에 2번 걸어오신 전화. 또 찾아가지고 새벽에 찾아가요. 본인 안 잤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안 자겠어요? 낮에 자겠지. 낮에 자야죠. 네? 자기는 편하게 자겠지. 네. 그럼 밤에 담배는 입에 물 거고, 네. 네? 술도 마실 거고, 그쵸. 야근하면 야식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이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김정은의 건강은 시한폭탄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김정은이 정말 단시일 내에 어느 순간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다고 봐야 될까요? 매우 높죠. 매우 적어도 높다. 적어도 선대가 둘이 가족력이 심혈관계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겉으로 봐도 저 사람이 이 상태에서 건강을 챙겨도 위험해요. 지금 체형이. 근데 모든 나쁜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치 스트레스. 통치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끊임없이 버럭 김정은이잖아요. 여기 가서 화내고 저기 가서 화내고 맨날 화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말 안 들어간다고. 맞아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사람 목숨은 몰라요. 예측은. 저러면서 뭐 빌빌대면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저 상황이라면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 수명은 못 넘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네. 어쩌면 50 넘기기도 쉽지 않은 건강이다. 이게 이제 어린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하나의 배경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정말 지금 본인도 스스로 아니까 좀 후계자를 미리 좀 전면에 등장시키는 거다. 알겠죠. 본인도 안다. 본인도 알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우리 김정은 이름도 몰랐어요. 네. 김정은으로 알았어요. 근데 언제 나왔느냐? 2008년 8월 달에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든요. 네. 그 사이에 바로 김정은이 나와요. 자기가 그때 우리 정보 당국이 앞으로 3년 살 거다 그랬거든요. 네. 3년 살았잖아요.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잖아요. 3년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나왔거든요. 네. 평양 사람들이 알죠. 김정은 나오고 3년 뒤에 죽었으니까. 네. 그럼 지금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주애 보면서. 또 한 2, 3년 뒤면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의 조기 등장. 네. 이게 김정은의 건강의 비밀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어서 저희 이제 김주애 후계 문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김정은 건강이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어린 딸 김주애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뭐 후계자처럼 점점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은 김주애를 좀 후계자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김주애의 진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영상 자료를 좀 볼까요? 네.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18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김주애를 2013년생으로 추정하거든요. 네. 그럼 몇 살이에요? 그 뭐 9살. 네. 9살이죠. 자 이거 보세요. 그 패딩 입고 앳되죠? 네. 정말 꼬마죠? 맞아요. 근데 뒤에 배경은 뭐예요? 미사일 ICBM에 있네요. 저쪽에 있으라 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충격이었죠. 네.
그때 뭐라 그랬냐 호칭이 그 아나운서에 나오는 김정은이 나오면 네. 항상 리춘이라고 알죠. 네네. 그 할머니. 네 맞아요. 경애하는 김정은. 맞아요 맞아요. 그 여자 항상 나와요. 아.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보도는 그 여자만 해요. 전용이시구나. 네, 전용이에요. 아. 자 이것도 모르는 분 많지 참. 그때 리춘희가 희예요. 히히히 할 때. 히히히히. 네. 희속할 때 그게 아니에요. 네. 히읗 이를 네. 북한은 많이 써요. 그 처형당한 전 농업 담당 비서도 서관희예요. 서관희 시자를 좋아하는. 그때 리춘희가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어요. 사랑은 누가 하는 거죠? 김정은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네. 저 호칭했어요. 저 때만 해도 야, 애때네 나왔네 그랬거든요. 이거 다음 볼까요? 이게 1년 조금 덜 지나서 네.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지금 왼쪽 그림 보세요. 저게 구구절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그때 김주애가 어디 앉아 있어요? 김정은 가운데 앉아 있죠. 네, 가운데 있네. 저걸 주석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죠. 네. 앞에 있는 격리하는 사람이 맨 오른쪽이 김덕훈 총리, 가운데가 조용원 최고실세, 그 옆에 우리가 아는 최선희 외무상이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앞에 있고 김주애는 뒤에 있잖아요 지금. 네, 약간 왕과 세제, 황태자. 네. 자, 김주애 옷을 봐요. 옷이 바뀌었어요. 이게 시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옷이에요? 이게 애들 옷이에요, 어른 옷이에요? 어른 옷이죠. 어른 옷이죠? 네, 누가 봐도 어른 네. 옷이죠. 약 10개월 정도 만에 어떻게 변했어요? 얘가 아주 정형화된 스타일을 바뀌었죠. 네. 박수도 어떻게 물개 박수 이렇게. 맞아요. 옛날 최고 지도자를 치는. 예. 호칭도 좀 바뀌었나 봐요, 박사님? 여기 그렇죠 호칭이. 자,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죠. 네. 근데 이 뭐예요? 존경하는 자제분이잖아요. 존경은 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김주애를. 아까는 사랑한 전에는 사랑하는이었잖아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이번엔 존경하는 뭐예요? 인민들이 김주애를. 관계가 아까는 그냥 부녀지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인민들이 우러러본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게 네. 자, 북한은 후계자 수업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현지 지도 따라다니면 이게 후계자 수업이에요. 네. 자, 오른쪽 그림 봐봐요. 김정일 옆에서 김주애처럼 김정은 이렇게 물개 박수 쓰고 있죠? 네. 이게 후계자 수업이에요. 그 왼쪽 보세요. 제 김정일 젊을 때거든요. 네. 젊었네 참. 그렇죠? 그러네요. 저렇게 따라다니는 게 후계자 수업이라니까요. 저게 후계자 수업. 후계자 수업이 따로 없어요. 별도로 없다. 네. 무슨 숨어서 후계자 수업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김주애 진화를 이게 호칭 변화입니다. 네. 자,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죠.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이었죠. 존귀하신도 쓰고 존경하는도 써요. 2022년 존귀하신, 2022년에도 존경하는 썼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3년 2월 8일에는 28 건군절, 네. 인민군 창설절이거든요. 그때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같이 써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사랑하는에서 존귀하신, 존경하는 이게 막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이 용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써 있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야, 이거 느낌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조선에서 샛별로 떠오르는 장군 호칭 아무나 안 쓰잖아요. 장군님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 김정일을 의미해요. 별 아무나 못 쓰는구나. 그거 조작된 신화인데 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시기에 네. 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혁 차광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일성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네.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김일성에서 죽었다 이런데 그 김혁이 조선의 별이라는 시와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김일성을 한별동지라고 불러요. 한별. 한별동. 조선의 샛별이 떠올랐다 이렇게. 그래서 김일성을 별로 칭송해요. 별로. 그러니까 별은 김일성이에요. 김정은은? 그럼 김정은은 뭐? 김정일은 샛별인가? 광명성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명성절. 그 별성자예요. 네.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그래요. 별성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은 누구한테 써요? 최고 지도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샛별은 뭐예요? 김일성, 한별, 김일성한테 썼던 표현을 그대로 김주한테 쓴 거예요. 후계자네. 장군은 뭐냐? 영어로 제너럴이죠. 네. 우리는 별 닮은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장군이란 말을 안 써요. 별 다른 사람들을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령. 장군은 누구만 쓰느냐?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그 다음에 그 부인 김정숙 여장군, 백두 여장군, 그 다음에 김정은 장군. 최고 지도자네요, 그것도. 네, 장군은 딱 네 사람한테만 써요. 김정숙은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세 사람 남자는. 근데 지금 뭐라고 썼어요? 조선의 셋별 그리고 여장군. 그러면 최고 지도자한테 쓰는 용어가 몇 개예요? 2개가 다 들어갔네요. 별이랑 장군. 2개가 됐잖아요. 뭔 얘기예요, 시방? 다음 후계 그거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김주의 김정일은 네. 1974년에 후계자로 공식 선출됩니다. 네. 김정은은 아버지 뇌경색이 했던 2008년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2009년 1월에 공식 후계자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척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김주애는 아직 공식 후계자 지명은 안 됐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다 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김주애는 어떻게 최고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지금 2022년 11월 18일 나왔죠? 네. 지금 8월 하순 현재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한 30여 차례 돼요. 비공식까지 치면 좀 더 많아요. 네. 한 달에 2번꼴로 나온 거예요. 거의 2번꼴로 1.5. 네. 그러면 이 정도의 현지 지도, 그다음에 이 정도의 후계자 수업은 김정일도, 네. 김정은도 이런 후계자 수업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고 강도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여부는 모릅니다. 그 사이 뭐 김주애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세상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나 김주애는 가장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최고 지도자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거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자, 김정은, 김주애를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아까 네. 조선의 샛별 여장군도 있었죠? 네. 이게 이제 그 못을 박는 거예요. 네. 뭐냐? 향도는 뭐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뜻이죠? 그렇죠. 그럼 뭐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북한에서는 조직은 노동당만 써요. 노동당, 네. 유일한 당으로서. 그 다음에 자연인한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써요. 길잡이. 길잡이. 예. 그 다음에 위대한, 우리 아무나 쓰죠. 네. 북한은 위대한을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써요.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그다음 위대한 총비서 동지 김정은. 위대한은 여기만 써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요? 향도의 위대한 분들. 언제냐?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노동신문 캡처한 거거든요. 네. 3월 16일 날. 네. 이게 강동 종합원실 준공 및 조업식이라는 데서 네. 노동신문 기사예요. 자, 위대한 향도자, 창조자이신 김정은 동지 이렇게 써 있죠?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위대한 당 중앙의 향도하래. 당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사인데 지금 김정은이 테이프 자르고 있고 맨 뒤에 그 주애가 딱 동그라미에 들어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원실을 돌아보셨다.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위대한 분들이네요. 그냥 김정은, 김주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샛별 여장군, 네. 향도, 위대한 분들. 이제 4개가 된 거죠. 4개가 됐네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야, 이게 근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공식화 이제 최종 도장만 안 찍었다시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예?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여동생 김여정이 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이 이후 김주애가 후계자로 떠오르는 거가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일각에서 김여정과 리설주가 권력 싸움을 한다. 또 김주애 때문에 김여정의 위상이 추락했다. 맞아요. 뭐 김여정이 뭐 권력을 이런 그건 새빨간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독자적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아무리 고모라 하더라도 네.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가 되고 네. 김주애로 가게 되면은 네. 나머지는 김여정 그다음에 형 김정철은 다 곁가지가 돼요. 곁까지. 조선왕조에서 어떻게 돼요? 왕이 세자를 정하면 나머지 왕자들은 다 군으로 격화돼서 신하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김주애가 나왔기 때문에 권력이 약화됐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김여정은 김정은의 보좌진에 불과한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역할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 똑같다. 근데 김주애가 나오면서 왜 김여정이 잘 안 보이느냐? 네. 지금 김주애를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아. 근데 김여정이 나오면 항상 김여정이 그동안 시선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시각이 분산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설조도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시선이 분산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나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항상 아빠랑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김여정이 나오면은 김여정이 따라다녀도 네. 가급적이면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지 않더라도 찍은 사진에서 김여정이 나오는 부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의 역할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이 약화됐고 뭐 리설주와 뭐 긴장 관계고 뭐 리설주가 김여정의 눈치 봐서 그거는 북한 정치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소설이에요. 북한 정치문화 아는 사람들은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했어요? 집권하고 나서 장자였던 김정남, 네. 송혜림 아들 죽여버렸잖아요. 맞아요. 암살해버렸잖아요. 그게 권력의 세계예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자, 2024년 8월 5일 조선중앙TV가 캡처한 거거든요. 제가. 네. 이게 8월 4일 날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뭐 때로 보여주는 네. 그 장면인데 앞에 김정은 걸어가죠. 네. 김정은 제 연단에 올라올 때는 현성원이 달려왔어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김여정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옆에 서 있다가 달려와서 김주애를 안내하고 있죠. 네. 김주애가 고모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보지도 않나요 지금? 보지도 않죠. 네. 김주애는 거의 비서처럼 이렇게 안내하죠. 네. 지금 김주애 자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좌석 배치가 김주애가 김정은 바로 옆에 아니고 그 뒷줄에 앉아요. 항상 다르게.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이동식 발사대 인수인계 시기니까 앞쪽에 군인들이 앉아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어디 앉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길 안내하는 거예요. 저게 고모하고 조카 사이에 그런 관계는 안. 김주애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그쵸. 앞만 보고. 네. 어머 고모 왔어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저건 상하관계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김여정은 자 장성택처럼 김여정이 권력을 갖지 않는 이런 얘기 자주 전 질문을 받아요. 자 장성택이 처형당했죠. 네, 그렇죠. 2013년 12월에 처형당했어요. 고모부를 죽였죠. 네. 왜 죽었는지 볼까요? 자 장성택 살아있을 때거든요. 네. 왼쪽 보세요. 김정은이 웃으면서 앞을 보고 있는데 장성택이 옆에 있는 군인하고 그 옆에 있는 남자하고 셋이 웃으면서 떠들고 있죠. 잡담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저러면 사형이에요. 뭐냐? 저 정도로 장성택의 권력이 셌어요. 저렇게 해도 거리낌 없어요. 당연하죠. 장성택은 김경희 고모, 김정은의 매제죠. 네. 매제로서 이 후광을 얻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북한은 2인자인데 2인자가 없는데 왜 권력을 가졌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원래 김일성의 장성택이 총애를 받았고 김정일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지탱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 김정일은 권력을 인정해 줬어요. 2인자는 아니죠. 뭐냐? 자 군부는 리영호라는 총참모장 강성 인물이에요. 인민군들 존경도 받았고 김정일한테 아주 충성했어요. 아주 강경파예요. 인민군을 장악한 거지 이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거죠. 장성택은 노동당을 장악해서 노동당 자기 친인척이니까 그렇죠. 매제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은 원래 노동당을 지배하는 건 조직지도부거든요. 근데 장성택은 행정부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부를 조직지도부를 능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최고의. 그래서 조직지도부의 리재강이라고 하는 부부장을 경쟁관계인데 장성택이 차량사고로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2010년에. 그 정도로 권력이 셌어요. 형 둘도 모두 인민군 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죠? 집권 초잖아요. 김정은. 오른쪽 보세요. 김정은 걸어가고 있는데
장성택 주머니에 손 넣고 가고 있죠. 주머니에 손 넣고 있네요. 그렇죠. 예. 저건 무의식 중에 뭐예요? 자기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택은 김정은이 우스웠던 거죠. 그냥 조카, 어린 조카 내 권력으로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끌려 나가잖아요. 2013년 12월에 고문당해서 걷지도 못해요. 뼈가 부러져서 지금 끌려 나가는 거예요. 바로 처형당했어요. 옆에 간부들 보세요. 공포에 질려 있죠. 네. 왜 처형당했을까요?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근데 아까 또 한 명 리영호 청참모장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믿었던 2명 중 하나. 예, 그 사람은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처형이에요. 정말요. 2012년 6월 달에. 그때 문건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문건을.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왜 아버지 때 총신 둘인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여요? 그냥 권력이 너무 크니까. 자, 고모부 죽이고 그런 건 폐륜이죠. 그쵸. 자, 그렇지 말고 예. 우리가 냉철하게 권력 관계를 보자고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였죠. 예배시켜서 네. 창탈했죠. 네.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 누구의 동생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들이고 네. 문종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안평대군 다 동생이에요. 문종이 죽으면서 단종한테 권력을 물려주죠. 세자니까. 네. 그럼 안평대군과 수양대군한테 불러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조카를 좀 돌봐줘라. 그러면 수양대군이 이렇게 말했겠죠. 형 빨리 죽어. 빨리 죽으면 내가 단종 죽이고 왕 될까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아 알겠습니다. 폐하했을 거 아니에요. 단종이 삼촌 믿었죠. 믿었죠. 뭐 돌아가신 단종한테 미안하지만 저 같으면은 수양대군을 먼저 죽였어요. 내가 왕이면. 삼촌을 믿었잖아요. 네. 권력은 그런 거예요. 자 돌아가 볼까요? 김정일에게는 충견 사냥개 큰 사냥개 2마리가 있었어요. 네. 리영호 청참모장, 장성택. 그다음에 어린 아가, 애기 김정은이 있었어요. 애기 넷이 있었어요. 네. 그럼 사냥꾼이 살아있을 때는 이 크고 무서운 호랑이 사냥개들이 이 어린애한테 뭐라고 못하죠. 네. 근데 사냥꾼이 죽었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럼 이 사냥개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어린애는 사냥개들을 통제 못하잖아요. 그쵸.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대한 권력을 먼저 제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볼까요? 북한의 이제 김여정이 권력을 가지기 어려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봉건적 가부장 북한 정치문화 이게 2024년 3월 8일 38 국제 분여절이거든요. 네. 국제 여성의 날이에요. 노동신문 기사거든요. 네. 여성의 날 기사예요. 여성의 날인데 뭐 순결해야 되고. 여성들이 문화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해야 나라가 문명해지고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지며 우리의 밝은 미래가 담보된다. 여성들은 예의 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여 우리 시기의 생활 양식과 도덕적 기풍을 적극 구해 나가야 된다. 이거 무슨 완전 그냥 옛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을 거래 여성이나 우리? 그쵸. 아니 뭐 여성만 예의와 도덕을 무슨 뭐 순결해야 되고 뭐 네. 남자는 순결 안 하나? 맞아요. 저거는 아주 봉건적인 문화예요. 네. 저런 문화에서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거든요. 장성택처럼 거대한 권력도 없고 네. 리영호처럼 인민군의 지휘권도 없고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그냥 비서 역할 하던 비서 역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도였다. 오빠 믿고 설치는 것뿐이에요. 평양의 저승사자라고 왜 그러느냐? 김여정이 얘 눈에 나면 큰일 나거든. 오빠한테 이르거든. 저 요즘 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렇죠. 뭐 오빠 믿고지. 그러나 오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봉건적인데 그럼 김주애는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김주애는 또 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자,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 단둥 신의주 건너편에 네. 있고 거기 이제 북한 사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 물어보면 김주애가 후계자라며 그러면은 피식피식 웃었어요. 말 되는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딱 그렇게 말해요.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지금 PD님도 처음에 애뗄 때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슬슬 이렇게 위협적으로 그쵸? 보여지기 점점 이제 이렇게 커가는 게 느껴져요. 여자가 권력을 장악하기 어려우니까 네.
9살 때부터 내보내서 아주 장기적으로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아, 긴 시간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여자가 어려우니까. 여자가 음,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김여정이 또 한계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YTN에 제가 나갔을 때 아, 네. 김여정 분노 조절장애라고 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김여정이 저 미워할 거예요. 보세요.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 이 김여정의 한 표현이에요. 네. 천치 바보 멍텅구리 서울이 관역이 될 거다. 음, 제잘거리는 놈들 한 대 죄박아. 이거 주워박아. 때려주고 네. 있다. 못난 인간. 근데 미국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잠설칠 일거리 만들지 마라.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 이랬거든요. 막말은 그냥 엄청. 이게 지도자의 그릇이나 그런 지도자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어요?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다음 이게 바로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네. 자, 김여정이 2018년 4월달에 지금 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만날 때 회동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화동들이 꽃을 주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줘요? 김여정한테 주죠. 네. 뭐예요 지금? 꽃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다음에 가운데 난닝역이거든요. 하노이 갈 때 기차 타고. 네. 김여정이 들고 있는 게 잿더리예요 지금. 아, 그 아까 봤던 크리스탈 잿더리. 그 크리스탈 잿더리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간다고요? 아, 자, 지도자는 뭐냐? 바로 이쪽 오른쪽 그림이에요.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거든요. 네. 지금 반팔이죠. 네. 여름이란 얘기예요. 죽기 몇 달 전이죠. 네. 김정은이 어떻게 악수해요? 악수를 한 손으로 하고 있는. 한 손으로 하죠. 저게 후계자란 얘기예요. 아, 태도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 최고 지도자 아빠인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후계자는. 그다음에 김여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이제 뭐 안 된다. 네, 웅달 책방에서 뭐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네. 자, 그럼 형 있잖아요, 김정철. 네, 김정철. 그래서 또 아들이고 또 네, 형이고. 형이고. 이제 김정은이 만일에 김주애가 흔들리면 김정철, 김여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자, 김정남은 죽였죠. 그렇죠. 암살했죠. 자, 원래 안 됐어요. 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저 사람하고 접촉해 본 사람들 얘기가 있거든요. 네. 당신 북한 미래 민주화를 위해서 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김정남이 하는 말이 이건 직접 접촉한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아, 제가 네. 들은 거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아무 관심 없다. 그러니까 김정남이 뭐 CIA 접촉했다, 뭐 정보원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정남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방탕한 사람이었던 거지. 자, 김정철은 왜 안 되느냐? 네. 질병으로 네. 질병 여기 이제 김 위원장이 고영에 난 차남 그러는데 장남입니다. 네. 차남은 이제 김정은이죠, 그렇죠? 네. 질병, 호르몬계 이상의 질병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병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네. 상당히 여성적이랍니다. 여성적이고 지금 태영호 전 의원이 네. 이제 영국에 공사를 있을 때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공연 보러 온 김정철을 만났잖아요. 네. 그 양반 얘기에 따르면 영국에 갔을 때 아주 시골에 찾아가자고 그러더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수제 기타를 만드는 유명한 수제 기타. 그 기타를 사갖고 오는데 네. 김정철이 그걸 꼭 껴안고 행복해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냉정한 이런 이렇게 김정일이 아니라고 본 거죠. 장남이지만 안 되겠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권력의 화신 네. 집권하자마자 피비린내는 숙청 2015년까지 대략 차관급 이상을 200명 정도 이상 채용을 해요. 진짜. 차관급 이상만. 차관급 이상만. 그러면 장성택도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채용당한 거예요. 그런 냉혹한 인간인 걸 김정일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해 준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네. 김정은 장남. 김정은 김주애가 2013년생. 그 위에 장남, 김주애 밑에 성별미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 네. 이게 7월 말일 날 그 이제 기사인데 네.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에요. 김정은이 유학 중인 아들 숨기려 김주애 내세운 듯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기 동의 안 합니다. 뭐 저분이 전에 국정원장도 하시고 그랬지만 네. 저는 저게 반대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죠. 네, 그렇죠. 완전히 고립돼 있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김정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북 제재 모두가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들을 유학을 내보내 어디다가? 그렇죠. 해외 위험할 텐데. 위험하죠. 박지원 의원도 유학 중인 거 안 되는데 그 우리 정보 당국이 모르겠어요? CIA 모르겠어요? 아, 그 유일한 소중한 후계자를 내보내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네요. 위험성이 있네요. 그 후계자 뭐 어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뭐 납치당하거나 그럼요.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김정일 때는 자식이 많았고 네. 그때는 지금처럼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좀 이렇게 화해하는 분위기. 그럼요. 그다음 김정은의 장남이 있다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김주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계섭이 딸이 있는 게 아니라고. 네. 현 지도가 후계섭이라고. 그렇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와요? 내가 후계자야 그래요? 샛별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죠. 그다음에 김정은의 장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에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출생 후에 지금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철처럼. 네. 그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장남, 김여정, 김정철, 예? 그다음에 이 김정은의 또 다른 자식, 네. 현재까지는 아닌 거죠. 김주혜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네. 아직은 모르잖아요. 김주혜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이 딴 데 가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들 낳을 수도 아직은 있는 거고. 모르는 그렇죠. 거죠.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김정은에게 이 김정은이 김주혜를 가장 강력한 후계섭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말했던 김여정, 김정철, 그다음에 또 다른 김정은의 자녀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유학은 절대 아니다. 제 생각은. 절대라고는 좀 그렇죠. 네,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또 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김정은이 죽고 나서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선 궁금한 어떤 국제 정세라든가 통일 시나리오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